2021년 하반기 동안 캐나다 정부가 재무부와 함께 캐나다의 뜨거운 주택 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사용 주택세 또는 이제 공실세, 빈집세를 계획하고 있다가 지난 연말에 드디어 옐로우 카드를 뿌렸습니다. 자, 밴쿠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을 보고 2017년부터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빈집세가 밴쿠버에서는요, 2017년에 도입이 되어서 세율 1%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계속 오르다가 2023년부터는 5%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도입 후에 거치는 세금도 늘었고 빈집도 줄었다고 하죠. 자, 빈집세는 소유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거나 자, 언더유스드, 즉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자, 하지만 빈집세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 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동시에 임대 공급을 늘려서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새 주택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집세가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을 시킬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매년 빈집세 여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집세 여부 신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제3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져 있거나 빈집에 해당되는 조건이 된다면 빈집세, vacant home tax를 납부하시게 되고요. 빈집세금은 거래 가격, 실거래, 시세가 아닌 현재 집의 current value assessment,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가 부과가 됩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엠팩이나 프로퍼티 텍스 납부하실 때 보면 보유하신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정부에서 산정한 current value assessment라는 공시지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1%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부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즉 2023년에 이제 그 받으신 빈집세 여부 신고를 하셔야 하는 고지서는요. 2022년에 그 해당 주거용 부동산의 그 점유 상태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자, 신고 접수는 페이퍼로도 할 수 있지만 시청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고 후 빈집세 납부 조건에 해당이 되면 3, 4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요. 5월 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매년 신고하는 것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되거나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빈집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꼭 2월 2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다가 이제 리포트를 하다가 손가락이 두꺼워서 뭐 잘못 누른다든지 아니면 클릭을 잘못해서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빈집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야 하는 그 주거용 부동산으로 리뷰 화면이 뜬다면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튼 대상이 아닌데 실수로 납부 대상이 되었을 경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2월 2일 전까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월 2일 이후에는 불만 접수 신고나 어필을 통해서 또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를 하시거나 허위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요, 250불에서 10,000불까지의 과태료 벌금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집값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이제 비워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빼박입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 주거용 부동산이 빈집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시에 자신의 집이 점유 상태가 어떤지, 누가 살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 등등을 이제 꼭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점유 상태에 따른 납부 여부를 살펴보면요.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생활할 경우입니다. 예, 생활하고 거주할 경우죠. Principal Residence라고 하죠. 자, 빈집세 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 연도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뭐 여행이나 일 때문에 6개월 이상 비워둬도 빈집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허가된 거주자의 그 점유인데요.
집 소유자가 허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렌트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거주자는 집 소유자에게 뭐 금전적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친인척이나 가족 형제 등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빈집세 납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입자가 점유하는 그 상태입니다. 30일 이상의 렌트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요. 해당 부동산이 6개월 이상 렌트가 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지 빈집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렌트 계약서는 항상 잘 보관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부동산도 빈집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제가 곧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집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비워두거나 소유자가 빈집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 기한 내에 빈집 여부를 신고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긴 경우도 빈집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는요, 집 소유자들의 궁금증이 많아서 그런지 서두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빈집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집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이제 허가된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면제 대상, 그 예외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이 됩니다. 점유 상태에 따라 빈집세 그 부과 여부를 살펴봤는데요. 자,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죠. 자,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소유자의 부재로 6개월 이상 비어진 경우인데요. 그때는 copy of death certificate, 뭐 사망 신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집의 수리나 레노베이션을 이제 할 때에도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필요 서류인 건축 허가라든지 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양원이나 뭐 병원 등 치료 시설에 입소해서 이제 비워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간 연속해서 빈집세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편지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이 양도 양수 과정에 있는 경우인데요. 즉 매매 과정에 있는 경우죠. 클로징까지 6개월 이상 비워질 수도 있겠죠. 자, 이때에는 명의가 unrelated individual 또는 뭐 컴퍼니의 회사에 이제 100%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누구에게냐면 남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남에게 unrelated. 예. 즉 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타인에게죠. 가족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민법상 특수관계라고 보죠. 자,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부분은 이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인제 단순히 명의 변경이나 명의 추가, 삭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집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해당 그 지역이나 도시에 살지 않아도 최소 6개월 이상 토론토에 있는 그 주거용 부동산을 업무 관련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토론토 외곽, 뭐 킹스턴이라든지 퀘벡이라든지 이쪽이 원래 주 거주지인데 업무상 토론토에 본인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6개월 이상 있어야 할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이때에도 본인이 토론토가 아닌 다른 지역, 즉 뭐 킹스턴이나 퀘벡의 거주지라면 그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토론토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 관련 계약 서류 등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원 행정명령에 따라 6개월 이상 비워두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랜덤으로 이제 감사가 나올 경우 이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CRA에서도 렌트를 거주하시다가 집을 구입하게 되면 가끔 이전 연도에 뭐 렌트 살았었는지를 증명하라는 그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 그 레터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금은요, 무조건 때리고 보죠. 증명은 나의 몫이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두시고요. 빈집세 해당 여부 관련해서 증빙 서류는 3년간 보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내 그 부동산이 그 빈집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그 감을 잡으시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온 노티스를 보시거나 프로퍼티 납부 고지서를 보시면요. 주소와 21자리의 어세스먼트 롤 넘버 그리고 커스터머 넘버가 있습니다. 자, 베이컨트 홈 텍스 그 해당 여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 이런 노티스를 받지 않으셨다면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찾으시거나
네, 311에 이제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반드시 언제까지? 네, 신고 기한인 2월 2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늦게 하시게 되면 과태료 250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토론토.ca를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이컨트 홈 텍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읽으셨다고 표시를 하신 후에 진행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준비하셨던 어세스먼트 롤 넘버와 커스터머 넘버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십니다. 신고자가 소유주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를 표시해 주고요. 해당 주소지를 소유자가 본인이 6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그것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점유를 했었는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세입자인지 아니면 허가된 입주자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30일 이상 체류, 6개월 이상 렌트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감사도 나올 수 있으니 서류를 보관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했으면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여태껏 표시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리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디클레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컨퍼메이션 화면이 나오면서 빈집세 적용이 안 된다고 나오죠. 자, 어떤가요? 신고 방법 간단하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기한을 넘기면 250불의 과태료, 그리고 허위 신고 시 10,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집세 납부 대상인 분들은 3, 4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5월 1일까지 이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납부하시냐면요. 토론토시 그 사이트인 마이 온타리오 페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은행에서도 이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편을 통해서 체크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요. 자, 물론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빈집세 해당 여부, 납부 여부를 알려야 하고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빈집세 납부 대상인 그 부동산, 빈집세 그 납부 대상 부동산인데, 빈집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집에 이제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되죠.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세금은 고스란히 그 바이어의 책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고서 사는 바이어는 없겠죠. 부동산 거래 시에 변호사분들이 다 체크 들어가죠. 자, 1월 1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하는 셀러는 본인만이 전년도의 재산 점유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2월 2일 전까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2월 3일 이후, 즉 빈집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는 12월 31일 사이에 이제 그 클로징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이어가 다음 연도에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도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양도양수 기간이 이제 길어진다거나 해서 6개월 이상 점유를 하지 못해도 납부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네. 자, 셀러는 바이어에게 신고서 사본하고 해당 부동산이 이제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동안 점유 또는 비워져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추가 신고서를 제공해야 하고요. 클로징 때 역시 셀러는 그 신고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무슨 뭐 확정일자 떼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매도자나 매수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지 이제 건전한 매매가 되겠죠. 자, 빈집세는요, 정부가 현재 그 주택 시장을 단기적으로 압박을 가함에 따라서 상승하는 가격과 그 임대료가 이제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조세팡 부동산에서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서 최신 마켓 소식과 분양 소식 등을 받아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